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인 오늘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죠. 그 당의 대표인 허경영, 이재명과 허경영이 이제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재명과 허경영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소위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허경영과 닮아간다, 허경영 정책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허경영도 이재명에 대해서 내 정책을 그대로 베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허경영 논쟁이 시작이 된 것은 어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청 주최로 열린 고졸 취업생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업무 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이 대학을 꼭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학을 안 가는 대신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고졸 취업생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대책하고 대학을 안 가는 대신에 1,000만 원씩 세계 여행비를 지급해 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재명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돈 1,000만 원씩 주자,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포퓰리즘, 무책임을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국민의힘의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 이재명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들을 현혹하지 말라, 세금을 쓸 국리뿐이냐,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졸 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금으로 세계 여행비를 내주자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지사가 내놓는 제안이라는 게 온통 세금 쓰는 얘기, 빚 늘어나는 얘기뿐이다. 허경영을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 허경영을 벤치마킹하고 있느냐? 혹시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이꼬르 허경영이라는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또 1,000만 원 지원금 내건 건 이재명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죠. 하나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지원금을 주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원금 얘기를 꺼내면서 관심종자라고 하죠.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자기가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또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 될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한 것이죠. 또 이 얘기를 툭 꺼내면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은 받게 되겠지만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 될 것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하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고졸 취업생들의 경우에 이게 일자리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좀 책임감 있는 정책적 제안인지는 뒷전으로 두더라도 일단 이재명이 우리들에게 우리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이재명이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은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포퓰리즘인 것이죠. 이재명은 이 두 가지를 노리고 툭 던진 것이죠. 예상한 대로 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나섰고 또 포퓰리즘 이야기가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관심은 받게 됐고, 또 고졸 취업생들의 경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이 고졸 취업생들에 대한 관심,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구나, 최소한 이 생각은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해에 유튜브를 시작한 뒤에 허경영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서 허경영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늘궁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허경영 씨가 거기에서 기치료라고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이렇게 몸을 만지고 하는 이렇게 기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경영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해 유튜브를 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거의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의도는
굉장히 재미있게 인터뷰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많은 질문을 준비해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는 질문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허경영 씨와 좀 가볍고 좀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보겠다라는 의도와는 달리 정치를 희화화, 정치를 정말 무책임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질문은 거의 하지를 않고 허경영 씨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편집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느낌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오락 형태로 종교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경영 씨가 어떻게 해서 국민혁명배당금당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꽤 어떤 지지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포퓰리즘인데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거기는 외교도 없고 경제도 없고 국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2,000조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냥 한 개인당 몇 억씩 그냥 주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도로도 이제 더 이상 닦지 말고 뭐 재개발도 하지 말고 건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가 돈을 국민들에게 다 퍼 나눠주자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허황되고 우습죠. 근데 허경영 씨의 장점은 자신은 웃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허황된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허경영 씨가 노리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적인 부분을 빼도 이 관심 종자, 관심을 끌어서 일부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죠. 정치에 있어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비가 오는데 우산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같이 손잡고 비를 맞아줄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우산을 만들어 주지는 못해도 내가 같이 손잡고 비를 맞아주겠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끝은 이제 국정 파탄이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이런 허경영 씨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이재명의 그 20%를 넘는 대선 후보로서의 그 지지율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첫째, 이재명의 정치적, 정책적 그 순발력입니다. 굉장히 토론에 능하고 아젠다 설정에 능하죠. 이재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나 진보도 아닙니다. 자신은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용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인기 영합주의죠.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기를 끌고 집권을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정책이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성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쳐다보면서 좀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은 맞는데 그래도 이재명이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관심을 가져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뭔가 뭐 자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통해서라도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느낌을 이재명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과 허경영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놀라운 순발력, 거기에다가 이 포퓰리즘이 결합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재명의 지지율에는 이재명의 그 갖가지 정책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책에 호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의 이 포퓰리즘과 이 순발력이 대선 전국에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저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의 잣대를 갖다 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